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 의원 이소라입니다. 원래 본 의원이 질의 순서가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했으나 어제 너무 황당한 기사를 접하게 돼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원래 두 번째였는데 그 질의를 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네. 이 장면을 보시면요. 혹시 어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서울시 주최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는데 용산구가 헬로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했고 대상을 받았다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항의로 서울시에서 수상 취소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도 이제 어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네, 시장께서 혹시 이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좀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사실 이태원 유가족 여러분들께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 아마 대부분 다 이 기사를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태원 사건이 발생한 지 지금 만 3년이 안 됐습니다. 3년 상도 치르기 전이고 또 용산구청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무죄가 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닌데 관계 공무원들이 아마 추후에 이런 사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전 예방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각 자치구별로 경진대회 형식으로 행사를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경이 어쨌든 처음에 시작된 이번 그 경진대회의 취지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유가족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정보 감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태원 참사로 지금 2심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용산구청장이. 네. 그런데 안전관리 우수로 대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본 의원은 솔직히 저 사진을 보고 저 사진 속에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네, 유가족분들에게 서울시가 또 한 번 상처를 안겨준 건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오 시장님은 용산구가 대상 받을 거라는 걸 그 전에 한 번도 보고 받으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예, 어저께 첫 보도가 나온 이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 재난안전실장조차도 이런 경진대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행사는 실무과장이 주축이 돼서 행사를 추진을 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럼 이 경진대회가 올해 처음 열린 겁니까? 예, 처음 열렸다고 어저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열린 겁니까? 네. 처음 열렸는데 하필 용산구청장이 대상을 받았다. 그럼 어쨌든 지금 시장께서는 대상을 받을 거라는 걸 보고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고, 그럼 대상이 용산구로 정해지기까지 결제 문서 보고 라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있었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경과와 관련해서. 어저께 이제 누가 결제를 했죠? 이 최종 결제를? 과장 정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이요? 네. 그럼 부시장도 몰랐다는 거네요? 글쎄 아마 몰랐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기획관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획관. 네. 기획관. 재난실장도 몰랐다. 네. 어떻게 재난실장이 모를 수가 있죠?
처음 열리는 경진대회인데. 아마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는 보고가 됐을 걸로 짐작이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을 시켰을 걸로. 근데 저는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쨌든 서울시 이름으로 상이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실장과 부시장 정도는 본 의원은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시장께서는 보고를 못 받으셨다 하더라도 실장은 아셔야죠. 심사위원분들이 혹시 어떤 분들인지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제 기억에 의하면 5분, 어떤 6분 분들이었죠? 갔는데 한 분은 내부 위원이고 4분이 외부 위원인데 한 대학- 분만 외부위원이다. 한 분만 내부 위원이고 내부 위원이고 다 4명은 외부 다 위원이다. 외부 안전 전문가분들이신데 뭐 교수님도 계시고 뭐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던 걸로 그 기억이 재난안전실에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심사위원 명단, 심사 내용, 평가 자료, 네, 어떤 자치구가 어떤 내용으로 참여했는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유가족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감수성 부재로 온 행정적 참사입니다. 이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기망하는 겁니다. 부디 더 이상 이런 행정적 참사로 상처 주는 일 다시 한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이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공무원 사망 소식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뒤 본 의원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약 3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후에 이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현장에 투입된 소방, 경찰 공무원에 대해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사실 본 의원이 이 질의는 시민건강국장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으나 시민건강국장께서 이번에 발령받으셨죠. 네, 그래서 시장께 좀 대표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 의원이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로 시민건강국에 요구했던 제안 중에 하나가 전시민 트라우마 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에선 9.11 테러 사건 발생 이후에 이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분들 또 현장 투입 관계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2099년까지 트라우마 지원 사업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유가족, 현장 투입 공무원, 또 현장에 계셨던 시민, 제3의 시민 등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사 이후에 서울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재난 경험자, 여기에는 이제 유가족, 부상자와 가족, 그것도 대응 인력, 목격자까지를 포함해서 3,68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총 8,235건 제공했습니다. 현재 트라우마 증상 등을 호소하는 경험자에 대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심리상담기관, 정신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상담과 치료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에서 1:1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출동했던 관계자들 트라우마 말씀하셨는데요. 사고 직후에 즉시 긴급 위기지원 TF를 구성을 해서 3개월 동안 전문 상담사를 활용을 해서 현장 출동 대원 전원에게 심리 상담을 실시했고 또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정신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면 상담 인력을 확대하고 SNS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방법을 추가 도입하고 또 종합병원 전문의를 활용해서 전 직원 정신 건강 진단을 실시합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 소방 공무원이 용산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제 아마 고성이었나요? 네, 지방으로 이제 전보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 전보가 아니라 어쨌든
인사를 이전하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인사혁신처에서 이게 업무상 관계가 좀 현저히 낮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아마 질병 휴가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궁금했던 건 어쨌든 서울시 내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어쨌든 용산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공무원분이, 소방 공무원분이 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계속 받았던 상황이었습니까? 지원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심리 상담은 계속 했던 걸로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그 기사를 접하고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심리 상담과 트라우마 치료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확인해 보니까 비교적 저희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그 공무상 요양 불승인 건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상 전담자를 지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상 신청 전담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공상 승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무사 요양 처리의 신속성과 승인율을 높이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법률 지원에 대해서도 1:1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을 해서 추후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는 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 의해서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사실상 법률상의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약 3년이 흘렀지만 뭐 4년이 흐르든 5년이 흐르든 또 10년이 흐르든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분들은 계속 분명 계실 겁니다. 서울시가 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가족처럼 좀 보듬어주고 끝까지 정신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현재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또 이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런 정말 황당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저런 소식이 들려서 너무나도 정말 화가 많이 났고요. 앞으로는 다시 한번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속히 이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근심주택 또 사기주택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 이 서울시 사회주택 및 청년 안심주택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예,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문제가 터진 이 사회주택과 이 청년 안심주택 사업 모두 서울시의 주거 사업 맞죠? 예? 서울시의 주거 지원 사업 맞죠? 그렇습니다. 네. 시장님은 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인지한 게 언제쯤이시죠? 사회주택 말씀이신가요? 네, 사회주택. 사회주택은 지난해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개소 언제요? 지난해 말로 기억합니다. 지난해 말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요. 네. 지난해 말에 그 사업장이 이제 2개소인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성북구하고 그다음에 성산동 2개소를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쭉 대책을 좀 해왔었습니다. 어쨌든 실장께서 올해 1월에 지금 주택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시자마자 어쨌든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까요? 금천구제 이성북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주택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예. 사회주택에 서울시 이름을 걸고 이제 홍보해서 입주한 임차인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현황 알고 계시죠? 예, 한 3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 되면 정말 어이없겠어요. 이분들이 들어올 땐 서울시라는 그것이 브랜드 네이밍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믿고 들어오셨는데
이게 그냥 이게 땅은 서울시나 아니면 SH 쪽에서 땅이 예,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건 민간인의 그렇죠. 짓는 사업자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임차인을 이제 구해서 임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억울하게 이게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의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임대주택 과장이 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네. 시장님, 본 의원이 사실 저 영상을 튼 이유는요.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인지를 올해 초부터 하고 계셨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왜 저 답변석에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질 않아 갖고 정확한 사실 그 내용은 이제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5개월, 6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그 문제가 사실 다른 문제보다도 보증금 미반환 문제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 답변을 저기서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 본 의원이 만약에 저 회의석상에 앉아 있었다면 실장께 저는 크게 고함을 쳤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장이 6월 30일에 저희 서소문 이청사에서 이 콘트리토 장이 입주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 미팅이 있었다는 거 혹시 네, 보고 받으셨죠? 네, 네. 그 관련해서 그 내용 보고 받으셨고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배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팀장도 배석을 안 했고요. 주무관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제 그 회의 간담회 때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별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팀장도 배석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좀 사정을 좀 설명드리면요. 이제 사회주택의 문제 의원님 잘 아시지만 그 SH공사가 이제 매입 확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이 네. 그 지난 1월 달부터 우리 상반기 동안 쭉 해왔던 일들이 그런 실무 TF를 구성했는데 사실 그 결론을 내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배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5월 달에 좀 정리가 돼서 그 뒤는 지금 저희들이 네, 행안부 유권에서 받아낸 것도 다 알고 있고요. 보고 네. 받았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 당시 부서에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별 대책을 당장 내놓진 못하더라도 당장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좀 청취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도 담당 주무관들만 보냈습니다. 예, 그건 좀 이게 서울시가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인지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지금 그동안 이 사회주택이나 안심주택이든 공공의 관리감독 체계가 굉장히 부실했었다라는 걸 실장도 인정하시는가요? 하시나요? 나름대로는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보니까 2019년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터졌었고, 이 계속 공공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또 몇몇 사업장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 재정 건정성에 대해서 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서울시에서는 보증금 반환 대책 수립하라라고 시정 조치를 했다라는 그 자료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어쨌든 예방 대책 수립이 그동안에는 구체적으로 수립된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맞죠? 그것이 이제 계속 그 매입 확약 부분인데 그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매입 확약 부분도 그렇고 보증보험 가입 문제도 그렇고요. 매입 확약이 돼야 이제 가입이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보면 어쨌든 이 사회주택위원회의 경우에도 지금 2020년 12월에 저 자료를 보시면 딱 한 번 사회주택위원회가 열린 후에 그동안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사회주택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저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사회주택에 대한 마치 지금과 유사한 상황들이 펼쳐졌고 그 당시에 이제 감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재구조화라고 해갖고 앞으로 더 이상 이제 신규 사업들은 토지 임대부 형식은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판단하에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제 사업들이 들어오질 않고 기존 것만 운영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할 그런 어떤 좀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그 비상설화로 좀 바꿔갖고 진행을 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기존 신규
공급은 중단을 했더라도 그 전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건 이미 충분히 서울시도 예견했던 사안 아니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차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결국에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터진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 여론들이 있는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 아까 행안부 아시지만 5월달에 공기업법 관련 해석이 그게 사실 금방 나온 것 같아도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잘 쉽게 되질 않거든요. 그 누적돼 있는 시간들을 한번 보신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했을 거다라는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입주민들한테는 사과는 하셨습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뵙지는 못했고 우리 직원들이 했을 거라고 보고, 또 그걸 직원들한테 떠미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저께 그 사회주택에 대한 해법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냈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선 지급을 하고 후 조치는 시와 SH가 떠안겠다라는 그 취지로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설명받았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는 SH가 미온적인 태도로 나온다라면서 어쨌든 그 건물 매입 확약과 관련해서 시감사위원회 좀 자문 결과를 받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원래 수립하겠다고 본의원한테 보고를 했었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7월 말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이제 시정 질문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이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SH 자체 자산으로 예산으로 먼저 보증금 선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걸 보고,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제가 그 청년들의 반응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튼 지금 뭐 다행히 어쨌든 이제서라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으니 앞으로 다시는 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보증보험 가입 문제라든지 또 사업장 군용 문제, 또 이런 다각도의 정책 궤도라든지 정부와 또 국회 도움이 필요한 사안들은 좀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한테도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SH 황장하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사합니다. 네, 사장님.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SH에 입사하신 거 맞죠? 네. 최초로 SH 직원 출신으로 사장이 되셨어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 사장이 되신 뒤에 좀 여러모로 청년주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분주히 움직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니까요, 이제 뭐 이미 지금 주택실장께서 지금 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2017, 좀 과거를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원래 그 전에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운영되었던 이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가 이 대행 만료로 이제 폐지가 되면서 센터의 역할을 SH가 대신하게 되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매년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과를 살펴보면 이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 모두 이 평가가 낮게 나온 사업장들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견을 해왔고, 예, 그거에 대한 왜 관리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던 걸까요? SH는 뭘 했습니까? 예, 보니까 좀 미원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에서는 예측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강력하게 좀 조치가 되었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민간에 이 사업을 이어받을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 그 사업장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라는 것들로 해서 권고라든지 이런 거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 지침 자체가 안 되는 사업장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더 강력하게 해서 그 입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6월에도 7월에도 계속 이 매입 확약 빨리 해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을 때도 시에서는 SH가 이제 그 자문을 조금 더 받아봐야 된다라고 한다. 형법상 배임 소지가 없는지. 그런데 어쨌든 며칠 전에 갑자기 지금 자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하게 된 계기가 뭐죠? 이제 뭐 시에서도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SH 직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영으로 바꿔도 되는구나, 이 사회주택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그 전에는 사회주택 자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유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이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가 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대책들의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된 거고요. 이거 자체는 원래 16년도에 제 스스로도 이게 매입 확약이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을 바꿔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국회에. 언제부터 건의했었죠? 16년도부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이 없는 사회주택 조례로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있으려면 지방공기업법에서 매입 확약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빠져야지 저희들이 매입 확약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업 구조를 만들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의 이 사태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이미 예견돼 있었고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은 사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업자들이 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주자를 보호해 가면서 그리고 또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실 사업장은 계속 권고라든지 관리 감독을 통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돌이표 얘기지만 SH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사실은 관리 감독이 굉장히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기업법 문제도 있었고, 네, 그건 뭐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건물 이 전반에 대해서 이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위험 요소를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제도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도 이 문제를 혹시 사회주택 문제를 언제 처음 인지하셨습니까?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벌써 한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몇 개월 글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는 혹시 부서에 어떤 식으로 좀 빨리 조치해라라고 뭐 지시하신 게 있으셨습니까? 예, 확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는데요. 지금 뭐 방금 전에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사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런 문제를 인지했던 것은 사실은 시장직을 수행한 직후 21년도 경에 사회주택은 언젠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뭐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영세한 사업자들이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하는데 시의 지원으로 시의 땅에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 입주자들에게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사업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SH가 직접 하면 될 일을 민간 사업자들을 끼워 넣음으로써 또 그 사람들도 중간 마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게 당시에 판명이 돼서 임기 초에 이 사업은 거의 접는 걸로 방침을 정했던 걸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때 이미 이런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해 나가면서 다시 말해서 이 제도는 좀 페이드 아웃 시켜야 될 제도인 걸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페이드아웃을 시켜야 될 제도의 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여러 찬반 논란들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계속 하고 싶다면 재정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가 기금 듣기로는 지금 투입이라든지 이 새로 네. 출범한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뭐 전국하겠다 이런 시도를 또 하는 모양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원래는 이제 맨 처음에 도입했을 때보다도 지금 현재는 11억 정도로만 이제 이 사회주택 예산이 이제 운영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기 자본력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사업장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뭐 그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굉장히 뭐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찌됐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한테 그렇습니다.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을 미리 좀 서울시에서 꼼꼼하게 수립을 했었어야 됐는데 뭐 법과 이렇게- 제도 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청년 안심주택에 비해서 사업 구조가 사후에 구제하기가 더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물론 사회주택 형태가 여러 가지, 7가지인가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지금 유일하게 시행이 되고 남아있는 형태가 우리가 땅을 대고 민간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하는 사업 형태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 형태 덕분에 특약 조항이 있고 그 특약이 뭐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바로 그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용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매입할 수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큰 원리는 청년 안심주택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런 그 용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피해 구제에 용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 주택을 매입을 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후 대책을 지금 계속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또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좀 사전 대책으로 좀 수립을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 요청을 드린다고 할까요? 제안을 한다고 할까요? 충고를 한다고 할까요? 제안할 내용은 입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주택은 사실 입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관리 규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국화를 한다면 첫째, 재원 문제를 미리 해결을 해놔야 될 것이고 결국 공공에서 투자해가지고 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이제 청년 안심주택이나 이런 데에 쓰기 위해서 지금 주택기금을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근거 법령을 만들고 거기에 걸맞는 안전대책을 세운 다음에 시행을 해야 이런 일이 아마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래서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입법 문제라든지 충분히 본 의원도 공감하고요. 네. 근데 그런 부족한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법과 제도 부분을 사전에 계속 서울시가 조금 더 이제 그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했었더라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난 5월 달에 올해 5월 달에 행안부의 유권 해석이 유리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마 그 유권 해석을 배임죄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유권 해석 문제가 이제 어쨌든 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권 해석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2016년부터 계속 유권 해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건가요? 계속해서 노력했죠. 그러니까 5월 달이 아니라 아까 그거는 그 매입에 대한 문제고 배임 이슈가 문제가 배임이 안 된다는 건 최근에 판명된 겁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먼저 선 지급 후 정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그 본 의원은 이제 청년 임차인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뭐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 안심주택권도 그렇고 사회주택권도 그렇고 다들 서울시를 믿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아시죠?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만은 책임 회피처럼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자제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이건 사회주택 문제하고는 달리 청년주택은 민간 사업인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 보증보험 이슈에 대해서 상세한 논의를 했는데 보증보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승인을 하고 입주 계약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좀 원칙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사실 구청에서 그걸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든 시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동일하게 인식을 하시는 네. 거죠. 사실 이 청년 안심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한병용 전 주택실장이 그 당시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설명을 했던 자료가 유튜브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민들은 이 서울시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보면 이 청년 안심주택란이 있고 이 청년 안심주택에 사당용 코브 최초 모집 공고한다, 민간 임대 사업 공고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버젓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시라는 저희들이 로고를 믿고 들어간 장려했던 겁니다. 건 사실인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많이 벌어져서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저렴하게 합리적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을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장려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 사업을 장려하는 모습이 마치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가 직접 수행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진 않았을 겁니다. 청년들도. 네, 그러니까 그날 공공지원 청년들을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고. 공공지원형 민간 사업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공공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을 높여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제성을 더 확보를 할 수 있게 해서 이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때는 마치 서울시가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고가 나면 이걸 갖다 책임까지 질 그런 그 입지에 있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전달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잘잘못을 이 자리에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년이나 또 뭐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믿고 있겠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청년 사회주택도 그렇고 청년 안심주택도 그렇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어쨌든 우리 피해 보신 임차인들을 포함한 아직 뭐 피해를 보지 않은 임차인들까지 사실 거리로 나와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거 아시죠? 네, 본 의원도 이제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사실 이제 이 기자회견에서 발해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드리면 어떤 신혼부부는 이 문제로 인해 임신을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학생은 내년 해외 취업 준비로 비자 발급, 뭐 서류 준비 다 해놨는데 못 갈 수도 있을까봐 너무 불안하다라는 호소도 했었습니다. 또 사회주택 입주자분 중에는 또 이제 사회주택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제 청년 안심주택으로 새로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사실 정말 날이 더웠는데 또 신혼인 임산부 청년 입주자도 현장에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청년들은 내 피 같은 보증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증금이 떼일까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그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결과 책임이다,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냥 책임을 느낀다고 해라, 이런 취지라면 모르겠을 때, 법적인 사과라면 아마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 되고, 과실이 있으려면 주의 의무 위반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마다 서울시 공무원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는지에 대해서 구청에도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 서류도 확인을 하는 단계고,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것은 4개의 케이스 다 사정이 달라요. 서울시 공무원이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4개의 케이스가 단계도 다르고, 그리고 개입한 정황도 다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으로야 피해를 본 젊은이들 생각해서 아이고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적인 의미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태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지혜롭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적인 문제든 아니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요. 청년 임차인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라는 그 브랜드를 믿고 들어간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미안하다, 송구스럽다, 네, 이런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을 사실 그 전에 간담회 때 한마디라도 해주셨더라면 그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그건 그렇지 않죠. 그날 제가 아까도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과 문제와는 별개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요. 근데 그날은 분위기가요, 뭐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앉자마자 사과부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과성 멘트를 하겠습니까? 설명을 먼저 드려야죠.
본 의원과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임차인들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안 듣겠다도 아니었고요. 이미 기자회견 때도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계속 시장을 만나고 싶다. 시장의 사과 한마디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사실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계속 요구했던 거였는데 네, 좀 많이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이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 요소가 또 없는지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미 피해가 발생한 입주민들한테 하루빨리 이 보증금이 지급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다음 장면, 네, PPT 띄워주시죠. 네, 모두 이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17년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이 장애의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었던 장면이었는데요. 다행히 3년이 지난 뒤에 학교가 세워졌고 또 지금은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리며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애인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기피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교육감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성진학교 설립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학부모 거의 1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대규모 집회를 이제 저희 시의회 앞에서 했었는데, 네, 저 사진은 어제 설립을 촉구하는 학부모가 저 땡볕에 거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성동구에 거주하면서 이 중증중복 장애아의 학부모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성진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 서울시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만 통과가 되면 되는데요. 이 본 의원은 특수학교를 세운다고 할 때마다 이 생기는 님비 현상으로 이 난항을 겪게 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성진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 그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서 그 장애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진학교 경우에는 지체장애 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 학교는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밖에 없어서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특히 원거리 통학이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들이 성진학교를 설립할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특히 동북권역 지체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성동구에 이 학교 설립을 구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어떤 이들은 특수학교 설립이 집값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편견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우리 사회가 이제 거주 환경 개선을 통해서 보다 많은 그런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또 집가도 많이 올라가면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겠지만 또 전체 교육적인 견지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갖다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또 서울시의 책무이고 서울시 교육청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치를 하는 우리 모두의 역할은 이 차별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고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학생 부모들 사이에서는 특수학교 입학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입시랑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 특수학교는 그 누군가에게는 좀 혐오시설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내 생명권 또 내 삶의 질과 직결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효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좀 저도 간곡히 호소드리겠지만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성진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좀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처럼 아이들이 늘 맘 놓고 또 건강하게 뛰놀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은 그렇질 못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른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훈경 기자 취재했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해 라는 그런 이상한 자부심도 있었고 그거를 되게 긍정시하는 주변의 분위기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사실상 번아웃이 오게 된 거죠. 갈수록 우울증은 심해졌고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했으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은 더 커져가니까요. 저희 대치동은 지옥이었어요. 학창시절 사교육으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한 20대들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입시 경쟁에 내몰려 우울증까지 겪게 된 사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어린 9살 이하 아이들 가운데서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건수가 4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45.5%는 네. 이미 저런 내용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교육감님. 예, 그렇습니다. 네, 2월에도 이제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뭐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사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게 화제였는데 방송을 보면 이 대치동 유명 여학원에 7세 아이들 1,200명의 시험을 봤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계속 울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 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또 4세 고시, 7세 고시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취하실 예정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된 그 어린 학생들에 대한 그 사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일제, 다시 말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 학원들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총 248개 학원을 점검을 했더니 63개 원이 문제가 있었고 그중에서 86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1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사전 예를 들어서 레벨 테스트를 하는 학원의 경우에 11개가 적발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행정 지도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체 그 정화 노력도 필요해서 그 학원 총연합회와 소통을 하면서 자체 정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이번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교육부에다가 극단적인 그 소기 사교육과 관련해서 아동 침해 그런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단지 그 조기 사교육은 사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서 아동 학대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자체 정화 노력을 하도록 격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그 관리 감독을 위한 그 법률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강경석 의원이 발의한 그 영어학원 금지법, 영어 유치원 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요즘 그 전체적인 그 사교육 열풍 현상을 막으려면 법적인 그런 법령 제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입시 때문입니다. 아시죠? 사실 예. 교육감께서 저는 본 의원은 조금 색다른 혁신적인 좀 답변을 내놓으시길 바랬는데 조금 이미 지금 뭐 언론상으로 대두된 뭐 점검 현황이라든지 뭐 그런 뭐 법령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식적인 답변 말고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이 근본적인 대학 입시를 위해 또 시험을 위한 사실 영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 교육 정책에서 정말로 이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책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후유증 같은 것도 늘 동반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교육 문제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우리 근대교육 출발과 함께 만들어진 문제여서 좀 더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해서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또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뭐 제가 언제나 모든 의원님들의 100% 만족은 못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